새벽이 되자 옆집 작은 방에서 꼬마 태연호의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와 잠에서 깨어난 지우를 깨웠다. 그녀는 일어나 앉았고 길고 지저분한 머리카락이 초췌한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깜박이는 야간 조명도 잠 못 이루던 밤에 익숙해진 여인의 얼굴에 피곤함을 감출 수 없었다. 지우는 타일 바닥의 차가움을 느낄 틈도 없이 맨발로 서둘러 아들의 방으로 달려갔다. 10세 소녀는 침대에 앉아 가슴을 잡고 숨을 쉬려고 했다. 그 기회들. 지우는 망설임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약 스프레이병을 재빠르게 가져와 아이가 사용하도록 재빠르게 도와줬다. 그녀는 태연을 팔로 안고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진정해라, 이야, 나 여기 있어. 심호흡해, 천천히, 나 여기 있어. 긴장된 순간이 지나가고 태연의 호흡은 점차 안정되다. 소녀는 얼굴이 창백했지만 여전히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제가 또 깨웠어요. 지우는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아들을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럼 말하지 마세요. 내 아들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슈퍼히어로 잠옷을 입은 마른 아이를 보며 지우는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태연호가 건강하게 여기저기 뛰고 뛰어다니던 시절을 기억했지만 천식은 점점 심해져서 더 이상 예전처럼 자유롭게 놀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태연호가 괜찮은지 확인한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 요리를 하면서도 미납된 병원비, 텅 빈 냉장고, 임대료 등을 멍하니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관리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엄마, 축구 다시 해도 돼요. 태연이 희망에 찬 눈빛으로 물었다. 당신의 질문은 마치 지우의 마음을 찌르는 칼 같았어요.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오태연의 작은 손을 잡고 긍정적인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물론이지, 아들아. 인내심을 갖고 치료를 받으면 다시 건강해져서 예전처럼 축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태연은 여전히 회의적임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소녀는 어머니가 재빨리 교복을 입고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은 수연 씨가 오셔서 돌봐드릴 겁니다. 정신 차리고 약도 시간 맞춰서 드세요. 지우는 작은 방을 떠나기 전 아이의 이마에 뽀뽀를 했다. 집을 나온 그녀는 여전히 태연의 출근길을 도와주는 이웃 할머니 수연 씨를 만난다. 오늘 아침에도 천식 발작이 있었나요? 수연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우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 씨. 당신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수연 여사는 다정한 눈빛으로 지우의 손을 꼭 잡았다. 자, 걱정만 하세요. 태연이는 내 조카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우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한데도 고개를 끄덕이고 웃었다.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그녀가 일하는 회사에서는 큰 회의를 열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이 그녀에게 월급을 올리고 태연호의 약값을 지불할 돈을 더 벌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 지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주먹을 꽉 쥐었다. 지우는 일어나기도 전에 빠르게 거리를 걸어갔다. 창백한 가로등 불빛에 단정한 제복을 입은 그녀의 분주한 모습이 비춰졌다. 그녀는 대기업의 서비스 직원입니다. 주요 업무는 회의실의 식수를 청소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도착한 지우는 재빨리 유니폼을 갈아입고 커피와 차가 담긴 카트를 회의실로 밀었다. 오늘은 고위 경영진과 주주들이 참석한 중요한 날입니다. 지우는 어떤 실수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큰 회의실로 들어갔다. 긴 회의용 테이블 주위에 가죽 의자가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습니다. 밝은 천장 조명은 감독의 우아한 의상을 반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엄격한 태도로 유명한 이 회사의 총괄이사인 지수씨다. 지우는 조용히 좌석 사이를 이동하며 주주들 앞에 커피 한 잔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이 일을 1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개개인의 취향을 잘 알고 있다. 그녀가 지수씨에게 접근했을 때 그녀는 회사의 인사 상황은 매우 좋다. 직원 만족도가 최대 85%에 달한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인력을 유지하고 오늘처럼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유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지우는 멈춰서서 방금 들은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85%? 회사에서 직원들과 직접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많은 직원들이 근무 환경, 과도한 업무 압력, 부적절한 보수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비밀리에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커피 트레이를 꼭 쥐고 있는 지우의 손에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말할까? 라는 질문이 메아리 쳤다. 한편으로 그녀는 회사에서 발언권이 없는 웨이트리스일 뿐이다. 만일 그녀가 주주들 앞에서 자신의 상사를 감히 반박한다면 그녀는 아마도 즉시 직장을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이 이렇게 왜곡되는 것을 외면할 수도 없다. 미안해요, 지수씨. 갑자기 방 전체가 조용해졌고 놀란 눈이 지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방 안의 분위기가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수씨는 그녀를 향해 눈살을 찌푸렸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다.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지우는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심호흡을 했다. 불쾌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치가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회의실 전체에 흥분의 물결이 퍼졌고 주주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조용히 속삭였다. 지수씨는 눈살을 찌푸렸고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그를 짓밟은 듯했다. 지우는 곧바로 주먹을 꽉 쥐었다. 걱정이 되면서도 그녀는 의연했다. 저는 회사에서 12년차 서비스 직원인 지우입니다. 많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근무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매일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직원들의 말을 더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 전체가 조용했다. 지우의 말에 관심을 보인 주주 하나씨는 지수씨,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원들을 철저하게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중요한 문제를 간과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수씨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눈에는 불편함이 가득했다. 그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지우를 바라보며 당신은 이 회의에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라고 말했다. 걱정이 가득했지만 지우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녀는 주주들에게 인사를 한 뒤 조용히 회의실을 떠났다. 그녀 뒤에서 문이 닫혔지만 속삭임은 여전히 메아리 쳤다. 그녀가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는 방금 자신의 무덤을 판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해고될 거야. 하지만 후회하진 않아. 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진정하기도 전에 뒤에서 지우야, 지금 내 방으로 와.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인사부 부장.
지우는 인사 담당자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숨을 쉴 때마다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복도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동료의 눈이 호기심과 걱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속삭이고 토론했지만 감히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사실 문이 닫혔다. 지우는 회사 인사부장인 현우 씨와 마주했다. 그는 안경을 벗고 콧등을 살짝 문지르며 비난과 후회가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우야,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현우 씨가 물었다. 지우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심호흡을 했다. 나는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숫자가 이렇게 왜곡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지수 씨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는 특히 주주들 앞에서 도전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지만 다시 선택해야 한다면 여전히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럼 난 해고됐나요? 지우가 물었다. 현우 씨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천천히 그녀를 향해 봉투를 밀어냈다.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여기서 일하지 않습니다. 지우의 마음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 그녀는 이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직면했을 때 여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잡았다. 무거운 실패감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지우야, 정말 미안해. 너는 좋은 직원이야.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런 솔직함을 용납하지 않는다. 지우는 현우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지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이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을 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높이 들고 있었다. 어두웠어요. 집에 돌아온 지우는 작은 방에 들어가 보니 태연호 옆에 앉아 따뜻한 수건을 손에 들고 있는 수연 부인이 보였다. 태연아 괜찮아? 지우가 서둘러 물었다. 수연 씨는 친절하게 웃었다.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곧바로 또 다른 걱정이 찾아왔다. 일자리를 잃은 그녀는 어떻게 태연호에게 약을 계속 사줄 수 있을까? 태연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집에 오셨어요? 지우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 소년이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영원히 비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는 오늘 회사에 일이 좀 있지만 괜찮아. 엄마는 곧 다른 일을 찾을 거야. 오태연은 뭔가를 느낀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소녀는 단지 고개를 끄덕이고 엄마의 품으로 기어들어가서 속삭였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엄마. 엄마는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지우는 아이의 작은 몸에서 온기를 느끼며 아이를 안았다. 그녀는 자신 때문이 아니라 태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는 일어설 방법을 찾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아직 자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반짝이던 눈이 지금은 참 평화로워 보이네요. 현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던 그녀는 손을 뻗어 태연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더 이상 일도 없고 저축한 돈도 얼마 남지 않았고 태연의 의료비 걱정도 남아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수연 씨는 일찍 일어나 주방에서 차를 끓이느라 분주했습니다. 지우를 보며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오늘 뭐 할 계획이에요?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한숨을 쉬었다. 새 직장을 구하러 갈게. 무슨 일이 있어도 태연호를 돌보려면 돈을 벌어야 해. 수연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격려가 가득한 눈빛. 그럼 가세요. 집에 아이를 돌봐줄 선생님이 계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우는 기회를 찾아 하루 종일 도시를 뛰어다닌다. 그녀는 구직을 위해 모든 카페, 모든 레스토랑, 심지어 작은 사무실까지 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레스토랑 서비스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는 학위가 있는 직원만 채용합니다. 당신 쪽에서는 더 많은 사람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번 반복되는 대답은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는 실망감이었다. 시간이 늦어지니 지우의 다리가 풀린 것 같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센터의 큰 건물을 지나가던 중 어제 현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지우야, 넌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기회가 된다면 새로운 회사를 찾아보세요. 그녀는 멈춰서 위를 올려다보았다. 문 앞에 있는 건물 간판에는 탐페트 그룹이 많은 직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우는 심호흡을 하고 모집실로 들어갔다. 지우는 진지한 얼굴의 중년 남자와 마주했다. 그는 그녀의 간단한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이전 회사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지우는 명확하면서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즉각 대답했다. 저는 웨이터로 일했지만 인력 관리와 작업 환경 관리 방법도 알고 있어요. 일을 주선하고 직원을 지원하고 긴급 상황까지 처리할 수 있어요. 남자는 혼란스러워서 눈살을 찌푸렸다. 그럼 왜 직장을 그만뒀나요? 망설이는 지우, 사실을 말해야 할까?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숨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중요한 회의에서 진실을 말했다. 옳지 않은 일을 보면 침묵을 지킬 수 없어 해고됐다. 방의 분위기가 떨어졌습니다. 채용 담당자는 오랫동안 지우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감히 또 할 수 있어? 지우는 결단력 있는 눈빛으로 위를 올려다보았다. 네, 기회가 있는 한 더 잘하겠습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우는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빛을 안고 건물을 떠났습니다. 확실한 것은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는 노력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태연이 침대에 앉아 얼굴을 빛내며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엄마, 누가 전화해요? 지우는 깜짝 놀라 아이의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았다. 낯선 번호였다. 그녀는 머뭇거리다가 듣기를 클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반대편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안녕하세요, 지우 씨. 저는 팜페트의 인사 담당자입니다. 내일 아침 2차 면접을 위해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지우는 심장이 너무 쿵쾅거리며 귀를 믿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신처럼 성실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시간 맞춰 와주세요. 지우는 감동으로 깊은 숨을 쉬었다. 고맙습니다. 제 시간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그녀는 태연을 바라보았다. 그 소녀는 호기심을 가지고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우는 아이를 안고 웃었다. 아마도 내가 새로운 기회를 찾은 것 같구나, 아들아. 다음날 아침, 지우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머리를 다듬고 자신이 가진 가장 우아한 의상을 선택했습니다. 오피스룸만큼 고급스럽진 않지만 적어도 깔끔하고 진지해 보인다. 수연 씨는 문 앞에 서서 격려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기야, 난 내가 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지우는 가까운 이웃의 따뜻함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설렘을 안고 재빨리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탐페트 빌딩에서 결정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지우는 면접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 주변에는 서류 가방과 폴더, 신발을 들고 우아한 옷을 입은 후보자들이 있었다. 그들을 바라보던 지우는 조금 걱정이 되었다. 나는 정말 이 일을 할 자격이 있는 걸까? 그러나 그녀는 수년간의 노력을 기억하고 태연호와 아이의 병을 생각하며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이 지우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세 사람이 앉아있는 인터뷰 가운데 어젯밤 인사 담당 태연 씨가 전화를 걸어왔다. 태연 씨는 잠시 지우를 관찰한 뒤, 지우 씨, 당신이 이 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다. 지우는 허리를 펴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단순한 웨이터였지만 10년 넘게 대기업에 근무했습니다. 직원들의 어려움과 어떻게 하면 더 잘 일할 수 있는지 이해합니다. 업무 정리, 인력 배치 능력도 있고 무엇보다 책임감이 강해요. 의외의 한 사람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 태연 씨는 전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회의 중에 발언을 너무 경솔하게 한 것 같냐고 물었다.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감히 말하지 않으면 고통받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면접실은 조용해졌다. 한 나이 든 이사는 지우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당신처럼 감히 진실을 말하고 직원을 보호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을 배울 의향이 있습니까? 이 일은 정직함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도 필요합니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준비됐다. 기회가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 태연 씨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지우 씨. 저희는 당신을 견습사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신을 인사관리 보조원으로 양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가 없어 깜짝 놀랐다. 정말요? 저 합격했어요?
태연 씨는 웃었다. 그렇습니다. 탐페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우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쁨을 안고 건물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마침내 새 직장을 갖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바꾸고 태연을 돌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 서둘러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태연은 눈을 반짝이며 뛰쳐나갔다. 엄마, 받아주셨나요? 지우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꼭 안았다. 내가 해냈어, 아들아. 나에게 새로운 직업이 생겼어. 오태연은 어머니를 꼭 끌어안고 기뻐 소리쳤다. 수연 씨는 감동의 눈물을 글썽이며 옆에 서 있었습니다. 멋지네, 지우.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아. 지우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바뀔 것이며 그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이상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더 이상 끊임없는 걱정이 아니라 약간의 희망과 약간의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자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결의에 찬 눈빛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새 회사에서 일하는 첫날이다. 탐팟에 도착하자 지우는 살짝 긴장했다. 노치다. 부엌과 회의실에서만 맴돌던 예전 회사 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밝은 사무실 공간으로 들어선다. 이번에 그녀는 자신만의 책상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진짜 역할이다. 인사 담당 태연 씨가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첫 출근을 환영합니다. 지우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데리고 학과 동료들에게 소개했다. 그녀에게 가장 먼저 말을 건 사람은 30대 여성 예진 씨였다. 안녕하세요 지우님. 예전에 웨이트리스로 일하셨는데 관찰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지우는 예진의 말투에서 친근함이 느껴지며 미소를 지었다. 예진은 그렇다. 예전 회사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많은 부분을 이해하게 됐다. 고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모두가 서로 도와주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지우는 조금 더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인사 절차, 회사가 직원 불만 사항을 처리하는 방법, 보상 관리 방법을 읽으면서 새 일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연 씨가 그녀를 회의실로 불렀다. 지우 씨, 이곳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회사와 직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우는 이렇게 빨리 조언을 구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놀랐다. 하지만 태연 씨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는 이것이 자신을 증명할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첫째, 회사는 경영진과 직원들 사이에 직접적인 대화를 조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솔직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에 있던 한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이전에는 이메일로만 피드백을 수집했지만 직접 만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지우는 이어, 둘째, 회사가 직원 지원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긴급 지원금이나 보다 포괄적인 건강 관리 프로그램 등이 있다. 고 말했다. 태연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웃었다.
나는 당신이 문제를 보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경영진의 관점뿐만 아니라 직원의 관점에서도 문제를 봅니다. 지우는 자신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는 실제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첫 근무일을 마치고 지우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회사를 나섰다. 집에 돌아온 태연은 달려가 엄마를 안았다. 오늘 어머니는 어떤가요? 새 직장에 만족하시나요? 지우는 아들의 작지만 활력 넘치는 몸을 느끼며 아들을 안았다. 정말 멋진 하루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연 씨는 그녀 옆에 서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멋지구나, 아들아. 이것으로 태연호가 더 안정감을 느낀다. 지우는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앞으로의 여정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내를 통해 자신과 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탐페트에서의 다음 날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새 직장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만 인사 프로세스, 직원 불만 해결 방법, 상사와의 협상 방법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기록하면서 부지런히 공부합니다. 특히 태연 씨는 그녀의 일하는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우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서류철을 건넸다. 지우 씨, 회사의 인사 정책과 관련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우는 문서를 열어보니 많은 직원들이 급여와 상여금 제도에 만족하지 못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것은 그녀가 이전 회사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한 문제였지만 이번에 그녀는 변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생각하고 메모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구체적인 계획을 들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직원들이 경영진과 직접적으로 애로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회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아울러 의료비 지원이나 업무 성과에 따른 상여금 인상 등 복지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회의실에 있던 이사들은 지우의 의견에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전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한 중년 남성이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우 씨, 문제를 분석하는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러한 변화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우는 주저하지 않았다. 예. 회사가 정말로 직원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변화는 가능한 한 빨리 구현되어야 합니다. 태연 씨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경영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정말 유용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가 집에 도착하자 태연호는 여느 때처럼 엄마에게 인사하러 달려갔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뭐해요? 지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엄마는 사람들이 더 나은 직업을 갖도록 돕고 있어요. 태연은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정말 훌륭해요. 앞으로도 나도 엄마처럼 중요한 일을 하고 싶어요. 지우는 아들의 작은 몸에서 온기를 느끼며 아들을 품에 안았다. 나는 단지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늦은 밤, 태연호가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지우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을 보다가 이상한 숫자를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야, 나. 지우는 깜짝 놀랐다. 민지는 전날 자신이 해고되는 것을 목격한 옛 회사의 주주이다. 도와드릴까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사실 고맙다고 전화한 거다. 너 나가고 나서 다 확인해봤는데 내 말이 맞더라. 예전 회사에 진짜 문제가 있었어. 라고 담담하게 답했다. 지우는 조용히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렸다. 우리는 당신을 이전 회사에서 더 높은 지위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우는 깜짝 놀랐다. 그들이 그녀를 다시 원해요? 그녀는 태연의 침대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아직도 곤히 자고 있어요. 팜페트에서 그녀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회사로 돌아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실수를 바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우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곧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지우는 손에 휴대폰을 꼭 쥐고 생각에 잠겼다. 이전 회사는 그녀를 다시 원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고 있습니까? 민지는 줄 반대편에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우는 심호흡을 한 뒤 말했다. 민지 씨, 제의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더 이해가 필요해요. 만약 제가 돌아온다면 제 역할은 무엇인가요? 민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즉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웨이트리스로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인사부의 개혁 컨설턴트로 합류하기를 원합니다. 회사에는 직원을 이해하고 감히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우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항상 원했던 것입니다. 작업 환경을 바꾸고 그녀와 같이 잊혀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팜페트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에게는 새로운 환경과 좋은 동료, 열린 길이 있다. 엄마, 누구예요? 태연의 졸린 목소리가 지우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지우는 엄마는 일 생각 중이에요. 라고 답했다. 태연은 눈을 비비며 눈을 깜박이며 엄마가 다른 데 가서 일하시면 기뻐하실까? 라고 물었다. 지우는 엄마는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 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깊이 안아주었다. 그럼 엄마, 계속 응원할게요. 아들의 말은 마치 지우의 마음을 꿰뚫는 한 줄기 빛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변화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전화를 받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민지 씨, 다시 돌아오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민지는 내가 하면 될 거야, 지우야. 난 너를 믿어, 라고 부드럽게 웃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실망한 채 떠나던 예전 회사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는 더 이상 조용한 웨이트리스가 아닙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익숙한 얼굴, 그녀를 무시한 사람들,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지는 이 회사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지우입니다. 라고 소개했다. 지우는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다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자신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발언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방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눈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직원을 유지하고 싶다면 더 잘해야 합니다. 테이블 끝에 앉은 한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익에만 너무 집중해서 사람을 잊어버렸어요. 지우는 마음속에 강한 믿음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번에는 그녀가 정말로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태연은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요즘 잘 지내세요? 지우는 몸을 굽혀 아이를 안아줬다. 엄마가 새로운 여행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게 더 나아질 거라 믿어요. 수연 여사는 그녀 옆에 서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주 좋아, 지우야.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아. 지우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앞으로의 길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길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지우는 공식적으로 예전 회사의 새 직장을 시작했다. 이번에 그녀는 더 이상 회의실의 조용한 직원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말하고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인사 개혁 컨설턴트라는 새로운 직책을 맡았습니다. 지우는 전직 직원, 그녀와 같은 사람들, 직장 환경에서 부당함을 겪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직원들이 나눈 모든 말, 모든 이야기, 모든 어려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데이터를 재정렬하고 회사에 남아있는 문제를 분석합니다. 어느 날 아침 지우는 이사회와 주주들이 참석한 회의실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그녀가 더 이상 커피를 가져오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 계획을 제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직원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실제 직원 만족도 통계는 허위 보고된 85%가 아니라 62%로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지우는 이어,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떠날 것이고, 회사는 충성스러운 직원, 최고의 인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은 조용해졌다. 일부 지도자들은 얼굴을 찡그렸지만 반박할 수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민지는 나도 지우의 말에 동의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무시할 수 없고 말했다. 지우 씨가 직장을 잃은 이유가 된 지수 씨는 잠시 고민한 뒤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 지우 씨, 필요한 개혁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전에 누구도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자신이 해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팅을 마친 지우는 옛 동료들을 바라보며 회사 복도를 걸었다. 이제 그들은 다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 중에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인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미소를 짓는 사람도 있었다. 방 한구석에서 늘 답답함을 느끼던 직장인 예진이 달려왔다. 지우 씨, 회사에서 직원 복지 정책을 바꾼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우는 웃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다. 모두 덕분이다.
예지는 고개를 끄덕이자 갑자기 지우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포옹했다. 당신은 우리에게 더 많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가 집에 도착하자 태연호는 여느 때처럼 엄마에게 인사하러 달려갔다. 엄마, 오늘은 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지우는 몸을 굽혀 아들을 꼭 껴안았다. 오늘 나는 중요한 것을 바꾸었고 이제부터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태연은 환하게 웃으며 엄마를 꼭 끌어안았다. 알다시피 나는 당신의 슈퍼 히어로입니다. 지우는 웃었다. 아니야, 아들아. 진짜 슈퍼 히어로는 항상 내 옆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준 너야. 수연 부인은 그녀 옆에 서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지우는 아들과 가까운 이웃을 바라보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히 어둠 속에 서 있던 누군가에게서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평범한 직장에서 그녀는 노력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아직 앞길이 험난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인내와 진실성,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가 해냈습니다. 지우의 이야기는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시절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인생을 변화시키기까지의 감동적인 여정이다. 작은 웨이터 출신인 지우는 직장을 잃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진실을 외쳤다. 그녀는 옳은 것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노동자들에게 정의를 회복시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삶의 인내와 용기입니다. 항상 운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어느 시점에서 기회는 항상 열릴 것입니다. 지우는 대학 학위는 없었지만 성실함과 결단력, 그리고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그녀의 운명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친절과 관용의 가치를 상기시켜 줍니다. 수연 씨, 멜리아 씨 같은 분들이 지우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삶은 개인의 성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서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순간과 결코 포기하지 않을 동기를 부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항상 강하고 행복하며 자신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